지상파 방송 3사 공동 예측 조사에서는 이재명 51.7, 김문수 39.3, 이준석 7.7%로 나왔는데 실제 개표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9.42%, 김문수 후보가 41.15%를 기록을 했고 이준석 후보가 8.34%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출구조사가 거의 일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차이가 나름 컸어요. 그렇죠. 뭐 일각에서는 이게 출구조사가 털렸다, 뭐 이렇게 엉터리다까지도 이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출구조사도 참 어려워요. 네. 지난 대선도 0.73인데 방송 3사는 0.6. 0.6%포인트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상당히 뭐 적중을 했죠. 네. 그래도 한 방송사는 당선자를 뒤바꿈으로써 상당히 비판을 받았는데 JTBC. 예. 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거액을 쓰지 않고 했던 MBN의 조사가 상당히 좀 적중을 했어요. 이재명 49.2, 그러니까 49.42니까 거의 뭐 비슷하죠. 그 MBN 조사하고는 금액적인 측면에서 거의 수십 배가 했을 것 같아요. 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 이유는 MBN의 조사는 완전히 이제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고 지극히 이제 단순화해서 뭐 예측치를 이제 뭐 정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뭐 그래서 이 정도로 그래도 적중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대박 히트를 하면 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했을 텐데 그 적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출구조사는 이런 게 있죠. 자, 사전 투표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통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른바 직접 투표자가 아니고 첫 번째 사전 투표 예측의 어려움, 두 번째로는 실제 본 투표율이 워낙 높았어. 근데 그렇죠. 본 투표율의 비중이 높은 데다가 여러분 본 투표도 모름이라고 난 몰라요라고 내가 안 밝혀 모르지롱 이러면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사전 투표를 좀 간파하기 어려웠다. 또 실제 본 투표율이 높은 가운데 모르겠다라고 하는 응답자들이 많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부분이 저는 중요한데 제가 이제 담당을 할 때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1위와 2위가 큰 차이가 안 나는 쪽으로 보정을 했어요. 그걸 이른바 1, 2위 차이를 좀 적게 하는 일종의 열세 보정이죠. 열세 보정. 그러니까 이제 1, 2위가 좀 벌어져 있더라도 실제 이만큼 차이는 안 났을 거야 하고서 이제 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좀 우세 보정. 그래 이재명이 잘 나갔을 거야. 더 그쪽에 더 힘을 줘. 이러다 보니까 51.7 그다음에 39.3인가요? 이렇게 돼버리고 좀 차이가 벌어져 버렸죠. 근데 이게 왜냐면 많이 준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50%대다 30% 두 개 다 틀려버렸어. 이준석까지도 7이 아니라 8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는 마지막에 가중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재명 쪽에 힘을 실어줘 버렸다. 거기다 좀 약간 배팅을 하는 성격도 있지 않았겠냐. 이건 뭐 제가 뭐 너무 섣불리 짚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그런 점들이 이번 출구조사의 신뢰에 좀 금이 가게 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사전투표 얘기도 짧게 좀 해볼게요. 사전투표율이 이번에 뭐 지난번만큼 거의 비등할 정도로 높았는데 그렇죠. 호남 지방에서 사전투표율이 좀 많이 높았고 그에 비해서 영남은 좀 낮았습니다. 근데 본투표에서 영남 지역의 투표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또 높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투표에서 마지막에 또 김문수 후보 쪽으로 표심이 많이 결집하지 않았나 싶은 부분도 있어요. 결집을 했어요. 그런데 뒤집을 정도는 못 됐던 거죠. 이게 보면 재밌는 현상이 이번에 난 게 투표율까지도 대결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전남도 사전투표는 높았는데 본투표율이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영남이 높아져요 점점 높아져요 평균치를 높아지니까 전남도 또 확 쏟아져 나왔어요. 질수 없다 하고. 그렇죠. 디심이 이제 또 발휘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남이 쏟아져 나와요 용산이 쏟아져 나와요 이러니까 오후 시간 들어서도 강북 지역의 투표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경쟁을 하는 선거가 됐다. 그러니까 본투표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건 뭐 80% 넘을 수도 있어요. 역대 투표율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반응한 민주당 지지층들이 본투표율까지는 안 나와도 되겠지 생각했던 투표자들 것이 또 나오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본투표 80%가 넘으면은 김문수 후보가 승산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본투표가 거의 80% 본투표와 합쳐서 그러니까 투표율이 80%가 넘으면은 김문수 후보가 승산이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거의 80%에 육박하긴 했었는데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도를 잠깐 좀 띄워드릴게요. 지역별로 좀 보시면은 지도를 보시면 전국적으로 동쪽은 좀 붉은색을 보이고 있고요. 예, 동쪽은 붉은색을 좀 보이고 있고 서쪽은 푸른색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선거에서 익숙하게 봤던 그런 구도가 이번에 다시 또 반복이 된 건데 자, 근데 여기서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예, 지금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서청 동홍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쪽은 청색, 동쪽은 홍색이야. 음, 근데 여기서 뭐가 이제 지난 대선하고 다르냐면 지난 대선은 0.73점 이겼잖아요. 그렇죠, 예, 저 네 곳이 달랐던 거예요. 음.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그러니까 지난 대선은 세종만 빼고 충남, 충북, 대전을 윤석열 후보가 가져갔을 거야. 예, 근데 이번에는 중원을 다 뺏겨요. 예, 그러니까 서울도 그랬고, 예, 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이기려면 저게 어자가 돼야 돼. 어자. 예, 이러면 이기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어자, 예, 근데 한글로, 저게 이제 예, 어자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네, 이게 이기지 못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가운데가 툭 하고 튀어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민심의 바로미터로 툭 하고 꼽히는, 예, 툭 하고 튀어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네네. 충청 지역을 이번에 네. 수성하지 못했다.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득표율하고 비슷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대전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48.5 대 40.58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앞선 그런 수치를 좀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지역도 예. 이제 4개인가밖에 안 남았어요. 6개였는데 이번에 2개가 틀렸어. 2개가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강원 울산 아니 저기 이 지자체예요. 충북에 지자체. 예. 음성 뭐 옥천 이런 데인데 예. 거기가 이제 충북에 4군데가 남았어요. 예. 이 지자체를 보면은 전국에 투표율이 나오는데 이번에 보니까 청주 상당 지역이 상당 구조 그죠? 네. 상당히 맞았어. 음. 상당히 맞았어요. 예. 그 소리를 하시네요. 저 하실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상당히 맞았어요. 상당히 네. 좀 맞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하셨고 저희가 이제 뭐 지역별 구도도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좀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이 이재명 47.13, 김문수 41.55였습니다. 서울에선 두 후보가 5%대 차이를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재명 당선인의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보여준 거에 비해 서울에서 좀 낮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겼던 지역이 서울이에요. 예. 한 30만 표 차이로 그 이겼는데 정도 됐죠.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이번에도 초반 개표할 때는 김문수가 이기는 걸로 나왔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은 전체 결과하고 비슷한 듯하지만 전체 결과로 보면 김문수는 비슷한데 이재명은 전체 결과보다는 좀 모자라잖아요. 예. 서울이.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서울에서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해서 선전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투표율이 서울 지역이 꽤 높네 이러니까 예. 오후 들어서 강북 지역이 올라가. 맞아요. 그러니까 노원구, 이제 강북구. 예. 민주당 지지층들이 위태로워 하면서 이게 또 쏟아져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 정도까지 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경기도를 한번 보여줘요. 제가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경기도. 예, 경기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결국에는 경기도. 이번 대선이 경기도다. 이게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네. 경기도 좀 보여주세요. 예. 네, 안 보여주. 경기도 지금 띄워줬습니다. 예. 봐, 이게 경기도가 예. 130만 표 차이잖아. 130만 표.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한 200만 표 차이가 나거든요. 예. 경기도가 다 먹은 거야. 그러니까 경기도가 유권자가 제일 많은데 경기도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경기도에서 빡 차이가 나. 이게 예전에는 호남, 뭐 영남 이런 데서 몰표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물론 이번에도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경기도는요. 그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4%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30만 표 차이가 지금 제가 넘어갑니다.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서 130만 표 차이가 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또 절반이 넘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뭐냐면 보수 후보가 3자 구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되려면 경기도를 이겨야 돼요.
이게 두 후보 차이가 이번에 289만 표입니다. 근데 경기도 289만 표예요? 289만 표. 그러니까 경기도 절반이야.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이야. 거의 절반이고 이게 이제 사진 내려주세요. 예전에 보면은 전 기억합니다. 이명박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보면은 보수 후보가 이해창 후보까지 두 명으로 갈라졌단 그렇죠. 말입니다. 그때 정동영 후보가 20%대밖에 기록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보수가 우위였었고 그 다음에 경기나 뭐 서울 할 거 없이 그때 굉장히 많은 수치를 보였었는데 이렇게 불과 한 20여 년도 되지 않았죠. 한 15년 만에 이렇게 민심이 바뀐 거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메시지 중에서 제일 네.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보수 폭망이야. 뭐냐면 폭망. 보수가 이른바 실력이 있는 이 정권이다. 실력이 있는 정치 세력이라는 것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언제요? MB 때부터예요. MB. 그러니까 MB가 당선되는 시점이 보수의 리저 시절이야. 보수가 제일 좋았어요. 그때가. 근데 MB 때 경제 성과 괜찮았는데. 아니 그 이야기를 들어보라니까. 그러니까 MB가 그때 뭘 하냐면은 청계천을 하고 버스 중앙차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진짜 보수의 실력의 완빵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MB도 국회의원을 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정치인은 아니거든. 네. 기업가야.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보수는 경영가일 정도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성과를 낸 실력가가 보수라 해야 돼. 예. 그러면 밀어줘. 야 실력 있네. 중도는 실력자야.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MB가 딱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친이 친박 싸움이 계속됐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내부는 이제 괴멸 상태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광우병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2007년에. 여기서 이제 소통이 이른바 명박산성이 되면서 소통에서 와르르 무너져요. 네. 근데 이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데이터를 보면 이때 중도가 어떤 색깔이냐면 진보야. 중도가 이때 이미 진보로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려요. 예. 그러니까 중도를 가져오려면 실력이거든. 근데 그 뒤에 봐봐요. 박근혜 대통령? 아니 사람들은 좋아해. 예. 근데 실력 있어?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번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할 때 아웃풋이 좋았잖아요. 아니야. 이 정도 실력 가지고는 안 돼요. 실력이 완빵으로. 실력이 엄청나야 돼요.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그렇지. 우리가 왜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결국 유권자들이 평가할 때는 실력이잖아요. 보수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막 인간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뭐 이런 거야.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거야. 이쪽이 민주당이에요. 근데 이제 보수는 뭐냐면 실력이야. 실력에서 압도를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실력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감성을 두드리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에 선거운동할 때 보면 뭔가 막 실력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야. 예. 일단 감성을 건드려 버리잖아요. 탄핵 정권, 탄핵 내란 세력 몰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서를 두드리는 거예요. 감정을. 예. 그런데 보수는 감정을 두드리면 안 돼.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와서 과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 지나간 얘기지만 그래도 오늘 복귀하는 시간이니까. 중요해요.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수치를 합치면 이재명 이제 대통령을 앞서는 결과를 보입니다. 그 두 후보를 합치면은 앞서요. 근데 물론 뭐 단일화 시에도 같은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단일화가 잘 되고 시너지가 있었다면 그리고 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도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됐다면 이번에 결과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졌죠. 저는 달라졌다고 봐요. 그게 실력이야. 왜냐면 프레임을 전환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프레임을 전환한다는 건 뭐냐면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됐죠.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에 내란이라는 글자가 못 들어갈 정도로 프레임이 흔들리도록 만들었어야 돼. 그런데 끝까지 현수막에 내란이라는 글자가 두 글자가 꽝 하고 찍혔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실력이야. 야 배추도사 너희 새끼 마음에 안 들어 해도 배추도사 실력이 있어. 그럼 사람들이 찍게 돼 있다니까. 보수는 실력이 중요해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MB가 그래도 보수 쪽에서는 상당히 압도적으로 뭐 이제
뭐 득표를 많이 했냐? 그때 투표율이 낮았으니까 63%밖에 안 됐으니까요. 네. 2007년 대선에는. 하지만 실력으로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이제 역대 대통령 평가는 감성적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는 순위가 별로 높질 않아. 꼬다리야.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실력이 있어서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일단 당선되는 그 순간까지는 실력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 이번에 네 분 비슷하게 우왕좌왕하고 에이, 이러면 안 돼. 여러 가지 또 이건요. 예. 볼 필요도 없어요. 예. 안 봐도 비디오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시간에 뭉쳐야 된다. 뭉치며 살고 제가 오로지 뭐라 했어요? 뭉살 헛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뭉산 헛죽.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살 헛죽.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실력이 사실 보수층은 많이 결집했습니다. 사실 보수층은 이번에 많이 결집했어요. 제가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해주세요. 대구가 67.62%를 지금 김문수 후보가 득표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그에 비해서 23.22%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수 민심이 김문수 후보에 많이 결집을 했어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원래 여론조사에서는 뭐 비등비등하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51.39%, 이재명 40.1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표 차이가 적긴 하지만 보수는 그래도 최대한 이번에 결집을 좀 많이 한 선거였다. 네, 보수가 최대한 많이 결집을 했어요. 제가요, 제 이야기 듣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한번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지역을 지나갔을 때 네. 판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박근혜? 박근혜예요. 옥천에서도 이번에 갔잖아요. 옥천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예. 옥천에서 이번에 김문수 이겼어요. 아,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이 TK가 대구가 이 정도 나온 게 저는 박근혜의 영향이 크다고 봐요. 왜 그러냐? 서문시장에서 여러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나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한지 압니까? 아이고 마 안 됐다. 얼마나 지금 선거판이 안 좋았으면 박 전 대통령이 나왔겠노. 이거예요. 그러면서 서문시장에 떡볶이 파는 아주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 막 투표 안 하려고 했는데 막 투표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남에 진주시장 진주의 중앙시장 갔을 때 난리야 난리. 네. 박근혜가 왔다.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야. 그렇죠. 왜? 여러분들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언더독 이펙트야.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일 때요. 박 대통령이 지나가면은 아이고 박정희 대통령 생각난다. 막 우시고 그랬잖아요. 막. 유경수 여사 아이고 안 됐다. 네. 이게요. 저는 오죽했으면 나설 사람이 없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나요. 이게 실력이에요. 선거에서 이렇게 판을 바꿔놓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하튼 뭐 마드 이펙트든지 또는 파드 이펙트든지 여하튼 이 집에 이 정치적인 유산을 가지고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이것도 실력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지금 뭐 어떻게 지원된 게 있나요? 국민의힘에서. 그러고 보면은 김문수 후보도 할 만큼 했어요. 예. 할 만큼 했어요. 그래도 이게 유시민 이 설화가 있고 완전히 독설이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50%를 못 넘은 거예요. 아들 논란도 있었고, 그렇죠. 뒤에 이제 짐 누구예요? 짐 로저스 논란도 있었고. 짐 모리스 아니고 짐 로저스입니다. 네, 짐 모리스는 가수였던 네. 것 같은데 네, 그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령대별로도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한번 복귀 제대로 더 해야죠. 출구조사 기반으로 했을 때는요. 4050 세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압승한 수치를 보였는데 40대에서 72.7%, 50대에서 69.8%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출구조사에서 관측이 됐습니다. 이것보다는 약간 내려가겠죠. 약간 내려가겠는데 뭐 전반적인 수치는 비슷할 것 같고요. 이거를 봤을 때는 운동권 세대가 50대 후반, 뭐 60대 초반까지 이제 포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대가 높아질수록 이제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마디 할게요. 네. 지난 총선 직후에 네. 이 배추도사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 한 번만 해보십시오. 총선 직후에 배추도사가 이야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뭐요? 경포대. 경기도를 포기한. 아니 경기도에서 국회의원 의석수 몇 개 얻었나요? 그때 이미 배추도사가 했던 이야기가 경기도가 중요하다. 예. 경포대. 경기도를 포기한 대통령 그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포대는 뭐예요? 사포정 이야기했어요. 예. 40대를 포기한 정당. 예. 아니 40대가 50대 되고 50대가 60대 되는데 40대 화이트 칼라를 이렇게 포기하나요? 저는 이게 말이 됩니까? 40대도 실력이 있으면 따라와요. 왜 40대가 김어준 방송 보고 왜 40대가 매부쇼 보죠? 40대가 뉴스 캐비넷에 미치게 만들어야죠. 와, 막 이동재 캐비넷 미치게 재밌다. 저희 40대도 많이 봅니다. 예. 아니 들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표가 이걸 집중을 안 하니까 나도 무슨 네. 말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지금 40대가 지금 출구조사 결과 72.7이 예. 이러면은 안 돼요. 이러면 총선이 깨진단 말이에요. 지방선거도 희망 없어 이러면 50대 40대를 오히려 절반 가까이 땡겨 와야 돼요. 50대도 절반 가까이. 이게 실력이야. 40대가 어떤 정책을 원하는가 그걸 분석하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또 분석하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배추도사가 제가 지금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으로 오는 예산을 절반을 다 여의도 연구원으로 보내라. 정당이 1년에 지원받는 게 200억이면 100억을 여의도 연구원으로 보내서 최고의 전문가들 각 정책 분야별로 연봉 빵빵하게 억씩 주고 1억씩 주고 빵빵하게 주고 빵 터지자. 그 사람들을 적어도 한 20명을 채우라 그랬어요. 여의도 연구원에. 기억날 거예요. 네. 안 하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채워야 그런 사람들한테 10년 계약을 하는 거야. 야 10년 계약 딱 해서 1년에 연봉 1억씩 준다. 최고의 전문가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쫙 정책을 하고 그걸 딱딱 정말 유기적으로 의원들이 공유하고 제 설명이 틀렸습니까? 그럼 실력 있는 정당 딱 되면 서문시장 가도 야, 마 실력이 있다 아이가. 방천시장 가도 우리 광석이 노래만큼이나 때깔 좋네. 자갈치장 가면 뭐합니까? 이리 우리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노?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사실 그 한 세대를 잃어버린다는 게 선거 전략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지금 40대 같은 경우에 4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이제 30대였는데 그 당시에 30대 같은 경우에 조국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민심 위반이 많이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세대를 아직 포섭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저희가 또 20대 얘기도 하고 성별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 20대 이하 남성층에서는요.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이제 접전을 보였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24.0%를 기록할 것으로 이제 출구조사에서 관측이 돼서 두 후보에 비해서 1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고요. 반면에 이제 2030 여성층에서는 이재명 58.1, 57.3, 각 20대 58.1, 30대 57.3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2030 남성에서는 선전한 반면에 이제 여성에게는 현격하게 좀 낮은 수치를 보였고 김문수 후보는 뭐 에버리지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 같아요.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지난 대통령 탄핵 소추 때 서울시 통계를 보면은 장애직회에 응원봉, 야간봉을 들고 나왔던 가장 많은 인파가 뭔지 압니까? 8년 전은 40대야. 네. 근데 지난 12월 달에는 20대 여성이에요. 이렇게까지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20대, 30대 여성은 멀리할 거예요. 이들이 이제 30대, 40대 여성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설한정 여사 독서를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론을 못 챙겨갔잖아요. 자, 네. 출구조사도 이번 출구조사가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 이걸 다 믿을 수는 없는데 2030 여성층에서 이재명 58.1, 57.3이면 여성은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여성들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간에 심지어는 이동재 앵커하고도 얘기했지만 박찬정 변호사 이번에 특집 코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봤죠. 그죠? 예. 조회수가 높았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렇게 여성 직격, 블루칼라 직격을 할 때
빨리 3대 여성 정책을 꺼내놔라. 3 우먼 웨이브를 만들어라. W. 그러니까 이제 이 웨이브 파크가 아니라 우먼 웨이브를 만들어라. 예. 첫 번째, 여성 총리 임명하겠다고 해라. 두 번째, 여성 국회의원 절반 여성 공천하겠다고 해라. 세 번째, 여성 경단녀 다 승진에 그 다음에 급여에 경력 다 포함하겠다고 해요. 경력 단절이라는 게 다 경력에 포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무슨 PC냐, 폴리티컬 PC충이냐, 네. 커렉트니스냐 이거에 집착하면요, 여기에 매몰되면요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제가 이미 총선 직후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당에서 했던 세미나에서 배추도사관 이야기 사포정이냐 경포정이냐 그대로 나왔잖아요. 경포정,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이냐, 사포정 40대를 포기한 정당이냐. 근데 그게 총선 때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이후로 하나도 안 고쳐진 거지.